굿모닝 신소장의 신소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9월 9일 날 방송을 두 가지를 녹음했습니다. 언제 송출이 될지 모르겠지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의 AS 방송과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죠. 오늘은 부동산 전문가에 대해서 이 방송을 한번 더 늘려볼 생각입니다. 오늘 뉴스가 하나 떴죠. 제가 지금 방송을 녹음하는 것은 2017년 9월 12일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하나 떴는데요. 바로 경매 1세대인 그리고 30만 명 이상의 커뮤니티 카페를 가지고 있었던 착한 부자를 추구하는 카페죠. 그 카페에 전설적인 인물이었던 한 분이 먹튀를 했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로 가족과 함께 출국을 한 상태고 경찰에서는 적색 수배를 인터폴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가 저희 방송, 즉 신소장 방송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게 나와요. 등기부등본 그 전문 고급 팁이라는 에피소드를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그 한 등기부등본을 30페이지가 넘는 등기부등본을 설명을 하면서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실제 등기부등본 사례를 열람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등기부등본을 봐야 된다. 등기사항 증명원이라고 합니다. 명칭이 바뀌었죠. 근데 그 등기부등본의 투자 장본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의 끝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등기부등본 살펴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처분을 걸어놨다. 이 가처분이 이 투자에 문제가 생겨서 가처분이 걸린 건지 아니면 그냥 명목상으로 걸린 건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정답이 오늘 이 뉴스에 나왔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투자를 했던 장본인은 지금 인터폴에 적색 수배 중이고요. 약 76억 원의 돈을 횡령한 그 혐의로 갔습니다.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솔직히 씁쓸하고요. 제가 실명을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미 뉴스에서는 실명이 밝혀진 상태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신다는 분들한테도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요. 그냥 저는 조모 씨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모 씨가 투자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사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생겼던 것은 아마 한 거부, 수천억대 재산가인 한 사람이 조모 씨의 투자에 반문을 하면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수천억대 재산가는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분이십니다. 세 글자의 필명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다음 카페에서는 그분이 글을 게재하기도 했었죠. 그분 같은 경우에서는 2000년도 초반에 이미 큰 재산을 이룩하신 분이었고, 그리고 제가 경기도 지역에 개인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공동투자로 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빌딩이 아주 유명해요. 유명합니다. 그 임대인이, 즉 수천억대 재산가분이 아주 독특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빌딩은 거기에 나오는 임대료는요. 그 임대료 중에 일부는 그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인다는 거. 훌륭하시죠? 여러분께서는 그분 아실 겁니다. 네, 제가 그분 필명도 얘기를 안 드릴 거예요. 저는 그분의 본명과 사는 곳도 알고 있어요. 네. 어떻게 알았을까요? 중개업자입니다. 저는 중개사고요. 네. 네, 합법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네. 여하튼 그 수천억대 재산가가 그 조모 씨의 투자 패턴들을 조금씩 반문을 하면서 이거는 조금 틀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펀딩을 받고 그 조미 씨는 약 40억 정도의 돈을 펀딩을 받았습니다. 네, 펀딩을 받고 그 펀딩은 자체는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투자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리츠 같이 무슨 투자 1호 그리고 무슨 투자 2호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네, 부동산 투자, 경매를 통한 부동산 투자와 그리고 주식 투자 에 대해서 그 공동 투자 형식으로 갔습니다. 자, 그분은 주식을 그 진행을 했죠. 주식을 매도를 했습니다. 네, 주식을 매도를 했습니다. 자기 법인에 대한 주식을 매도를 했죠. 네, 네, 그거는 모 씨와 그 투자 패턴이 비슷한 것 같죠. 네, 여하튼 그분 같은 경우에선 총 40억 정도의 펀딩을 했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의 투자 포트폴리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가 제가 등기부등본 고급 팁을 방송을 하면서 그 투자 방식이었던 즉 법정 지상권이 미성립된 아파트나 아니면 집합 건물의 그 토지를 낙찰을 받아서 이게 법정 지상권이라는 거는 그 건물이 존재를 할 수 있는 이유거든요. 물론 소유권이 달라야 됩니다. 네, 건물하고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는 전제하에 그 건물이 그 땅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자리 잡을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죠. 법정 지상권은요. 물론 일반 지상권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정 지상권이 미설립이 됐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한테 언제든지 철거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철거를 요구하려고는 하지 않겠죠. 건물 자체 그 땅 자체가 요지라서 위에 있는 건물들을 다 뽀개고 그리고 다시 짓는 거나 아니면 빌라 부지나 아니면 집합 건축물 부지로서 제3자 즉 건축업자 시행자한테 매도를 하는 게 더 이익이지 않는 이상은 그 건물 소유자한테 토지 지분들을 파는 겁니다. 그럼 칼자루는 그 법정 지상권자가 가지고 있죠. 그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수천억대 재산가 분은요, 서울 지역의 도처에 법정 지상권이 설립되지 않는 건물들은 상당히 많아 있으며 10년 동안 버틴 곳도 많다. 왜 투자자들이 그런 법정지상권 미성립한 토지를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 이미 답이 안 나온다. 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선은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마음이 좀 찹찹하긴 해요. 제가 이 방송이 제가 송출될지는 모르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AS 방송을 2편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 마지막 방송 그 AS 방송 2부와 부동산 전문가 1부의 끔새에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 부동산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하는 사람들은 끝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그 시간의 문제였지 끝은 항상 안 좋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요, 부동산 전문가요? 저 방송에 욕해도 되나요?
족가라 하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대로 된 커리큘럼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닙니다. 물론 부동산 팟캐스트를 하고 있지만, 네, 그냥 먹가라 하십시오. 그냥 어디서 듣보잡 애들, 나는 전문가다. 물론 그 요새는 온라인이 정말 잘 돼 있고, SNS도 상당히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인지도는 쌓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2000년도, 제가 첫 번째 방송에 말씀드리지만 2000년도 초반에는 뭘 투자해도 네, 돈을 벌 수 있었던 시절, 저마저도 돈을 많이 벌었었거든요. 물론 2008년도 이후에 포지션을 잘못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조금 힘들었었죠.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자에 대해서 그 컨설팅 하는 사람들, 불안전 판매하는 사람들, 뭐 헐리우드 영화나 아니면 지금 그 한창 뉴스에 나왔었던 이모 씨처럼 그 진짜 그 장애 주식을 비싼 가격에 팔아 먹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웃긴 건데 학벌이 상당히 좋은 게 많아요.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서는요. 그리고 그런 자격들도 상당히 많고요. 근데 부동산 경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자격도 없죠. 학벌도 인정받지 못하죠. 그냥 부동산 투자 관련된 국가 공인 자격은 중개를 할 수 있는 중개업자가, 네, 감정평가사는 약간 달라요. 네, 약간 달라요. 투자 부분하고 오히려 세무사가 날 수도 있겠네요. 네. 여하튼 그것뿐이 없어요. 네. 중개업자분들이 무슨 투자 연구소, 무슨 뭐 바른 투자 연구소, 참 이름도 많죠. 네. 그런 무슨 이상한 투자 연구소 하면서 제가 아는 중개업자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공인 중개사분들이. 왜냐면 뭐 RTN이나 그런 방송에 나갈 때, 네, 오히려 진짜 그 공법 관련된 출신의 그 분들, 뭐 예를 들면 그냥 학원 강사분들이 저는 더 신뢰감이 가는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저희 수천억대 재산가와 그리고 그 조모 씨가 왜 싸웠는지, 그리고 왜 티격태격 했었는지, 티격태격이 아닙니다. 투자성이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 수천억대 재산가가 퀘스천을 던졌고요. 그리고 그 조모 씨는 앤서를 던진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2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이 5번 방송 1부에서는 제가 늘상 말하는, 네, 부동산 투자자란, 부동산 전문가라는 거에 반문을 드립니다. 부동산 전문가라는 게 대한민국이 있기나 있나요? 진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요, 회원들 상대로 수익 모델을 창출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법률은요, 이런 투자에 대한 안정장치가 없습니다. 안정장치는요, 투자자, 돈을 놓은 사람, 돈을 준 사람에 대한 투자자에 대한 안정장치일 뿐만 아니라 그 투자를 직접적으로 관장을 해서 하는 사람의 안정장치도 없습니다. 제가 그 조모 씨의 그 뉴스를 한번 살펴볼 때, 이게 MBN 뉴스인가요? 네, 한국경제신문에 나와 있는 건가요? 그 뉴스를 볼 때, 네, 아파트 임대 수익 상가도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회사 돈을 빼돌려서 했다는 식으로 워딩을 던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투자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명의가 그 법인 명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명의 문제 때문에, 세금 문제 때문에 타인 명의로 진행이 됐을 수도 있고, 그게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죠. 우리나라에는 그 배임이나 횡령은 우리나라뿐이 없습니다. 물론 독일도 있고 일본이 있죠. 네, 대륙법 체계에서는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이 배임이나 횡령에 대한 책임은,
특히 배임 같은 경우에서는 그 범위를 크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영자 판단의 원칙이 있어가지고 경영자가 그것을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라는 게 조금이라도 인정이 되면 일반적으로 형사적으로 그 책임을 묻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틀리죠. 네. 그리고 다른 영미법이나 그런 데 보면 배임이나 횡령은 민사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나올 것 같습니다. 우선은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대한민국에는요. 그럼 법률적인 정비가 처음에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 우리 뭐 리츠 한다고 해서 리츠 부분 해서 그 리츠 법인 같은 경우에서는 아니면 그 투자 회사를 차리게 했는데 뭐 부동산 리츠 같은 거나 그런 거 할 때는 자본금이 상당히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 걸로 그 진입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차라리 국가 공인 자격증을 만들거나 아니면 협회 차원으로 예를 들면 뭐 투자 상담사나 그런 협회 차원으로 해서 부동산에 특화된 자격증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의 진짜 민간의 쓰레기 자격증들 상당히 많거든요. 무슨 협회라고 해서 다 민간 자격증은 그냥 자격증 장사입니다. 그 진짜 뭐 그 금융협회처럼 공인중개사 협회든 감정평가사 협회든 그런 협회가 주관해서 만드는 자격증, 네, 그런 것들로 해서 뭐 그런 관련된 업종이나 아니면은 그런 관련된 종사자분들에게 인지도가 있고 그리고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 그리고 이게 소액 투자들이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요새 같은 경우에선 P2P 투자도 대출도 상당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된 특화된 투자 자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그 법률적인 부분들, 그래서 명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보면 뭐 에스크로우 제도를 더 활용을 해서 네, 그 계정을 투자자 물건의 투자자의 계정은 그 법인의 명의로 그리고 그 법인의 명의로 그 목적에 맞게만 활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개인적인 활동이나 아니면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없게 네, 만드는 그런 안정 조치들이 정비가 돼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같은 척박한 컨설팅 시장에, 특히 부동산 컨설팅 시장에는 부동산 전문가라는 것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요. 네, 이 방송도 2회나 3회분으로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를 생각을 하시거나 그리고 독고다이, 저는 부동산 투자는 독고다이라고 했죠. 그게 아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부동산 전문가를 믿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방송을 특별히 추천을 드립니다. 꼭 들어주세요. 부동산 엑스파일 구문의 신소장의 신소장이었습니다. 아우 발음이 막 안 좋아요.